시작하겠습니다. 6건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시간 안에 5시까지 풀 테니까 질문 열심히 대답하시고,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20년 후에 이혼 플래너를 찾아옵니다. 이거 보는 사람들 절대 이혼 플래너를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100% 장담할게.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내같이 훌륭한 남자가 이혼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님의 참을 수 없는 성적 욕망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버지 짐승 그만해 이럴 때도 여러분이 그걸 물리치고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 그런 에너지가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고 이제 우주를 지배하러 나갈 에너지가 된 거거든. 그죠? 아니면은 일반 우리 동물들은 그렇죠, 그죠? 일정 시기만 섹스가 가능하죠. 발전을 해야만 가능하죠. 유일하게 인간만 시도 때도 없이 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지구를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욕망은 뭐냐면 사실은 성적인 욕망은 단순 욕망이 아니고 생존 본능과 종족 보존의 어떤 기본적인 유전 코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배력이 강해요. 그래서 영웅호색이라는 얘기가 100% 사실이에요. 왜? 그런 욕망이 강하면 지배력이 강하고 성취욕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삐리삐리하고 우리가 초식남들 있죠, 그죠? 여자 같은 애들 하고 초식남들 하고 자기는 무성욕자라고 주장하는 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 말재주 외에는 뭐 없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그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방출할 때가 많죠, 그죠? 그죠? 쓸데없이 야동 보고 방출하지 말고 일이나 공부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밤마다 잠을 못 자겠고 아침에 텐트를 쳐서 화장실 가기 힘드신 남자분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아침에 텐트 때문에 화장실 못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아직까지 그러는데 우리 딸방이 내 앞방이라서 내가 화장실을 못 가 아침에. 이 젊은 친구들이 아직 그리 희발이가 없어. 어떡해. 이게 성공하려고 하나도 없구만. 쪽팔려서 그래요? 잘 서? 잘 서? 성공하겠네. 자,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농담 속에 때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자, 대학에 성공하러 왔잖아. 잘 살려 왔고. 자, 대학에 학문적인, 우리 인격적인 인격의 변화와 학문의 성취와 국가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대학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인격 도약을 위해서. 없구나. 그럼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학을 왔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는 대학에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혹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복학생이 가장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줄 테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오고 공부하고 또 조성 공부하고. 무슨 공부? 학과 공부도 하고 토익도 하고. 토익도 하고. 네. 취직 공부. 그렇죠. 어디 취직할 건데? 지금 생각하는 제일 높은 거는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그 다음은? 다음에 대한항공 가서 비행기 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무직 할 거예요? 그냥 일반 사무직. 비행기 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멋진데 내 친구가 기장인데 멋지더라고요. 스튜디오스도 이쁘잖아.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아, 시력이 나빠. 라시 가지. 카드로 12개월 불안하면 되지. 무서워. 나도 했어.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문제는 라식하고 노안이 빨리 오더라고. 노안 때문에 죽겠어, 지금. 자, 하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공부 중에 토익 공부가 더 많고, 이제 학과 공부는 시험용으로 하고, 이렇게. 자,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안 그렇지, 정상이지. 공부하는 게 재밌으면 사람 아니지. 자, 몇 학년? 4학년.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그냥 일어나서 자소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취직하려고 요즘에 맨날 그런 어디 가나 보고. 공부는? 공부는 이제 좀 진짜 그렇죠. 할 공부 다 했어요 벌써? 다 이제 시험 인정성 이런 것만 하고 토익 몇 점인데? 토익에 별로 높진 않은데 일단 이게 커트는 다 돼서 900점 넘어가나? 군대랑 850. 가면 이제 이게 자기소개서만 쓰고. 우리 뒤에 미인이시다. 미인은 뭐예요? 미인은 장꾸러기잖아.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아침 수업에 따라 다른데 9시, 10시 9시, 10시 일어난다고? 아니 야간 대학생인가?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해? 9시, 10시 일어나서 화장하고 1시간 동안 네, 바로 준비하고 학교 와서 수업 듣고 공부 무슨 공부해요? 학과 과제랑 그냥 다른 할 일이랑 말이야 지금 몇 학년? 4학년이에요 4학년. 취업 준비는? 취업 준비는 아직 안 했어요 대부분 비슷한 일상이죠, 그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뭐 가끔 연애도 하고 놀기도 하겠지만은 일어나면은 학교 오고 학교 오면 공부하고, 그죠? 괜히 놀고 싶은데 놀고 나면은 빚진 것 같고 남은 게 뒤떨어진 것 같고 도서관 가방이 도서관에 지키더라도 도서관에 책상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하죠, 그죠? 자기를 당구 치고 있어도, 그죠? PC방 게임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가방만 열심히 공부하는 적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 놀아도 학교 어째 놀아야 마음이 편하고, 그죠? 왠지 모르게 불안해, 항상 매사에. 왜? 미래가 불투명하잖아, 그지? 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았으면 첫 번째 목적이 돈도 벌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성공이 꼭 돈은 아니지만 성공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남자들은 장가도 가야 되고, 여자들은 없지만은 남자들 장가 갈 확률 드물어요.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와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 그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도 인 서울은 더해요. 여기는 특 A급 상위 1%도 해야 되고, 이 정도 외모와 지석을 갖추면은 상위 1% 남자나 가능한 어떤 이제 컨디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입상과 어떻게 이제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또 뭡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전세값 얼마죠? 그죠? 기본적으로 한 3억은 있어야 되죠. 20평대 구하려면, 그죠? 기본적으로.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아까 3억을 구하려면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직장 생활에도 못 모는 돈이었죠, 그죠? 그죠? 근데 그래, 같이 고생하자. 여자친구한테 우리 보증금 1,000만원짜리 반지하고 월세방에서 시작하자 하면은 그동안 즐거웠다 하고 다 헤어지죠, 그죠? 그동안 즐거웠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사랑이 변하나요? 당연히 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라는 삼포세계가 되죠, 그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그죠? 근데 그나마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 명문이니까 지위 좀 용이하지만은 더 취업이 어려운 대학들이 많죠. 근데 국가로 한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는 끊임없이 국민이 재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근본은 가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유지시키면서 그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새로운 세수가 되는 애들이 크면 세금을 내죠, 그죠?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되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같은 대한민국이고 20몇 년 전에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엄청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죠? 국민소득 일반불도 안 됐고 몇천만 밖에 안 됐었고, 그죠?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개인소득도 올라가지고
대한민국이 거의 선진국에서도 이 알아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일본같이.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 우리가 좀 더 심하죠. 그죠? 이게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우리 때는 제가 시험이 잘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추천서만 받으면 웬만한데 골라서 들어갔다고. 근데 여러분은, 근데 우리는 공부 안 했어요. 토플도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몇 점 받았는지도 몰라요. 토플 시험 치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성문정한 명을 몇 번 봤죠. 그때는. 근데 뭐, 대충 뭐 사법고시 치는 흉내만 내다가 대학 졸업하고, 뭐, 한번 국제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처음 나가니까, 가는 날이 종강날이더라고. 니는 종강하는 날 처음 오네 하고 이제 끝을 내시는데 다행히 그분이 저를 평소에 인간성이 좋으니까 촌놈이고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비학점을 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여유있게 살았어요. 우리는 만날 딴짓하고 여학생 공문에 쫓아다니고 술 먹고 그러고 데모하러 다니고. 근데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고. 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 당시 20몇 년 전에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어떤 기간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인력을 기업에서 뽑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 컴퓨터 하나가 과거 10명이 일을 더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만 있나? 스마트폰 있죠. 그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조업에서는 로봇들이 있죠. 옛날에는 현대자동차 차 한 대 만들려면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했겠어요. 그죠? 컨테이너 벨트에 일일이 다 있어요. 지금은 로봇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기본 몇 가지 가정만 사람이 하죠. 삼성전자 옛날에 공장에 전국의 여공들 다 모였었죠. 그죠?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했죠. 그죠? 공장에 청주 공장이든 어딘지 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여공들이 불량품 검사만 하죠. 그죠? 모든 기계가 다 알아서 만들죠. 그죠? 그럼 산업 구조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 20년 전에 100명이 할 일을 지금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인구는 여러분이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이 취직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했는데 이 기회를 못 주는 이 사회가 잘못된 거거든. 근데 이 사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대구에서 갈아엎어야 되나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대구에서 갈아엎을래? 취직 안 되면? 대한항공 안 되면? 왜 대한항공도 취직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 미워요 하고 뭐 청와대 가서 혼자서 1인 시위할래? 그럼 어떻게 할래? 새로운 길 어떤 거? 대한항공 안 되면 아시아나로? 그런 식으로 타협을? 그 타협을 또 받아주면 되는데 아시아나도 그거면 어떻게 해? 그렇죠? 뭐 이제 취업 재수생들이 꽤 많죠. 그죠? 졸업하고도 학교를 떠나지 못한 선배님들 많이 뺐죠. 그죠? 그분들도 열심히 하셨잖아. 그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뭐든지 잘 되고 결과가 나와야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법이 잘못됐다. 자, 지금 사회는 수많은 졸업하는 대학생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노동시장이. 여러분이 노동력을 팔 노동시장은 여러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보다 수준이 있는 제품들을 요구해요. 이미 테크닉이 몇 개 있는 경력사원들을 요구해요. 어느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경력사원들 우선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원재료예요. 기업체가 최소 1년에서 3년 동안 기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분을 교육시켜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저도 사장인데 여러분 같은 사람 어떻게 쓰겠어? 쓰더라도 88만 원 정도면 쓰죠. 88만 원. 여러분이 아무리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셨더라도 제가 볼 때 88만 원짜리야. 왜? 저한테 집주도 돈을 못 벌어주니까. 밥값도 아까워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은 최소한 본전을 뽑으려면 대학교 가서 1년에 제가 연봉 몇천 받아야 돼요. 4천 이상 받아야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몇 년을 1억이 가고 1억이 넘어가고 1억을 10년 이상 받아야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뽑아. 부모님께서 투자한 돈을. 여러분을 해소하려면 제가 제조원가야. 그죠? 내 제조원가는 이렇다. 모든 상품은 제조원가로 첫 번째 쳐서 그 다음에 상품의 이익을
생산자 이익을 붙이고 유통마진을 붙이죠, 그죠? 그래 팔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제조원가도 안 되는 거야. 시장에 나왔는데. 참 비참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조원가가 또 못 받는 시장에 여러분을 파느니 또 다른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때요? 그잖아요, 그죠? 자, 프리미엄 시장은 여러 가지가 열려 있거든요. 지금은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시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그 직장에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다들 그걸 알고 계시죠, 그죠? 옛날같이 한번 들어가서 정년퇴직하기 있지도 못하고 그 기업체에서 놔두지도 않아요. 한 40대 후반 되면 눈치 주죠. 나가라고. 내보내면 2명 더 쓸 수 있는데 30대 초반 일 잘하는 애들 내보내죠. 준비 안 하면 갈 데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아버님들 치킨집 알아보시죠, 다들. 진짜 치킨집 알아보셔야 되고 공인 중에서 학원 다니시죠. 그리고 친구 뭐 한다면 쫓아다니시고 이제 40대 후반 되면은 그동안 안 나간 동창회도 나가요. 열심히 남의 경공사 쫓아다녀요. 눈도장에 찍으려고. 친구 중에 좀 잘 나가는 친구 있으면은 빌붙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이제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니까. 뭐 은행 연봉이 지점장 연봉이 제 친구들도 한 1억 한 3, 4천 정도 돼요. 지점장 되면은 지금 제 나이면은 잘 받는 것 같죠. 몇 년 후는 그만둬야 돼. 그럼 그동안 불어난 걸 먹고 살아야 돼. 자식들은 계속 그죠. 여러분 같은 호구들이 집에서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1년에 최소 4천, 5천씩 깨먹는 호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호구 둘이면 돈이 얼마야? 집 팔아야 돼. 그잖아요, 그죠. 이 타면 여러분 아버님도 잠 못 자. 농담이 아니고. 밤마다 한숨이고 고민이고 소주 마시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 저것들 시집까지는 보내야 돼. 장가는 보내야 되겠는데 집은 못 살려도 대학은 졸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졸업 못하면은 취직하기 어디다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시키려면은 당연한데 여러분 요구하죠, 그죠? 결혼하고 싶잖아, 그죠? 집 어떻게 마련할 건데? 전셋집이라도.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겠죠. 잘 안 돼. 그러면은 결혼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제가 우리 회사 그 재혼 신청한 회원들 소개시켜 드릴게. 그쪽에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회원 등록해. 그 12개월 할부로. 각자 살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도 생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생활 패턴은 사실은 10년, 20년, 30년에 저희들이 하는 패턴과 똑같아요. 그 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 제 같은 사람 말고 그냥 영어 공부하고 지역 준비하고 스펙 쌓고. 근데 시절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안 먹혀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먹혀요? 기업에서 찾는 인재상이 어떤지 혹시 아는 사람? 전혀 생각 안 해봤어요? 자, 그럼 역으로 한번 해볼게. 혹시 여기서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 사장이 되고 싶은 분?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자, 사장 되고 싶은 사람 무조건 상품 줍니다. 자, 사장이 되고 싶어. 뭐, 어떤 직종,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지금 IT 쪽. IT 쪽. 하고 있어요? 지금 좀 하고 있어요. IT 쪽. 자, 그럼 혼자서 일 못하잖아. 사업 네, 못하잖아. 네. 직원을 뽑아야 되겠죠. 네. 어떤 직원을 뽑겠어요? 지금 면접을 해. 불렀어. 한 몇십 명 불렀어. 제가 실제로 그 팀원들을 구할 때 음.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열정 정말 넘치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능력이랑 프로그램 한다든지 이런 쪽 기술. 그런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인지 또 언어에 능통하는지 홍보에 능통하는지 다양한 좀 그런 거. 이제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데 굳이 그 업종에 맞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두 명을 먼저 뽑는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를 말씀해주세요. 면접의 첫 번째 조건. 저랑 맞는 사람. 본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럼? 그냥 같이 일할 팀워크 좋은 사람?
네, 네. 화합하고 팀워크가 좋은 사람 뽑겠다. 이 일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이렇게 화합, 팀워크, 같이 단결. 다음 사장 어디 있죠? 와 멋지다. 좀 이따 나와서 상품 받아가. 아이? 자, 큰 소리요. 우리 학생들을 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업. 사업. 제가 화장품 사업. 화장품 사업. 네. 오, 독특하다 남자가. 아니요. 한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접 제조해요? 아니면 유통해요? 그거 중국으로 수출. 수출. 혹시 독서. 유학 오셨어요? 아니면 교포예요? 유학하러 왔어요. 유학 오셨어요? 네. 어우, 저도 혀가 꼬여요. 한번 직접 도전해요? 네. 온라인에서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그거 회사에서 어. 그거 화장품 다 큰 수량 어. 여기서 넣고 그거 해야 아니면 그거 세금 내고. 지금 이제 오파상 무역을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직원이 몇 명, 직원 있어요? 직원 4명. 4명 있어요. 그럼 그 직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뽑을 때? 먼저 그거 한국어 아니면 중국어 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거 포장 다도 해야 돼요. 그거 다른 것도 해야 돼요. 또 그 직원이 그거 월세 조금만 주고 그 능력에다 월급 조금만 주고 월급 아니고 그 능력에 따라 그거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 정도 팔하면 그 수준에 따라 지금 수단계네, 그죠? 네. 확실히 빼먹고 있네. 역시 중국 사람 넘버원. 멋져요. 그러면 시간이 많아야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돼요? 일을? 네. 중국어 할 줄 알고 한국어 할 줄 알고. 네. 그러면 된다. 또 사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아니면 계획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람? 자, 10,000원짜리 잡지가 나갑니다. 없어?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상품을 갖다가 한 사람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찍어서 물어봐야겠다. 자,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과. 그럼 언젠가 사장 한번 해야지. 근데 왜 손 안 들었어? 부담스러워서. 그래도 대충 이야기하는 거지. 자, 사업을 한다면 어느 쪽을 하고 싶은 것 같아? 본인이 벌린다면 대충 이야기해도 돼. 사람 많이 쓰는데. 사람 많이 쓰는데. 진짜 용역. 그 어깨들. 그런 것도 돼. 눈빛이 좀 살아있네. 눈빛이 살아있어. 자, 그러면은 그런 용역 일이나 인력 시장, 뭐 가사 도입, 파견, 아니면 뭐 배우들 뭐 이거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인력 관리업이네, 쉽게 말하면 인력 파견업이네, 그죠? 그런 업체가 생각보다 많아요, 알죠, 그죠? 왜냐면 비정규직 공급도 그런 업체에서 다 해요. 인력 파견업이라고 정확히 업종이 있죠. 놀라지 마세요. 저 범위가 독특하고 경작 가르치잖아요. 지금 다른 경작 교수님한테 그렇게 이상한 것도 보면 안 돼. 자, 그러면 그 본사 직원이 필요하잖아. 자, 어떤 직원을 뽑을 거야? 시키는 거 잘 하고 까라면 까고. 까랑 까는 그런 스타일. 순정적이고. 네. 안 기고 올라. 그렇죠. 폭풍이구만. 자, 순정적이고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네. 자, 시간 관계에서 한 3명만 물어봤어요. 한 10명은 물어봐도 대답은 비슷하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제가 어떤 인재를 뽑을 거냐고 물어봤어. 뭐라고 했죠? 답들이? 까라면 까는 직원, 충성 높은 직원, 화합이 중요한 화합형 직원, 박봉의 우리 중국 차이니스 칩은 우리 총경리님이시죠. 박봉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국어, 중국어 능통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취업하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죠? 여러분이 준비하는 걸 직원들 인지상으로 생각하는 오너가 없어요. 여러분이 당장 사장이 돼서 사장의 시간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 꽤 많거든요. 대학 어디나 하는지도 몰라요. 이력서는 들어와 있는데 잘 안 봐요.
이력서 안 보고 대부분 면접 보니까 나이 몇 살인지 알아야 되죠. 아래를 하면 안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웬만하면 반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이 정도만 알고 남녀 구별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토익이 몇 점이고 어느 직장에서 근무했고 어느 직장에서 근무했는지 제가 조금 관심을 가져요. 왜? 경력 때문에. 이런 건데 신입도 마찬가지. 가끔 가다가 신입은 뽑아요. 이번에 뽑아. 인포만. 데스크만, 인포만. 또 우리 회사는 이제 주로 나이가 많죠. 상담 전문하고 교육 전문이고, 뭐 IT 팀은 좀 젊죠. 우리 웹사이트 관리부터 시작해갖고 포탈 이거 좀 다 하고 있으니까 IT 팀만 좀 영하는데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IT 팀도 신입이 없죠. 경력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돼야 되니까 우리가 뽑아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볼 때는 자기 포트폴리오 보고, 그죠? IT 팀 포트폴리오만 봐요. 그리고 제가 딱 중요한 인생이 몇 개 있어요. 남자는 무조건 현역 출신만 뽑아요, 저는. 군대 현역. 군대 안 가도 저는 절대 안 뽑아요. 그런 저희 나름, 제가 사장이니까 제 마음이에요. 그죠? 왜? 제가 혼자 생각에는 그래도 군대에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한 번 못하고 국민들이 대다수잖아요. 그죠? 근데 군대는 싫더라도 군대장을 한번 하고 현역을 하면 그만두잖아.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제가 현역만 뽑아요, 저는. 뭐 차별이라고 그러면 고소하세요. 그 제 마음이니까. 그럼 이제 여자는 일철 그거 안 봐요. 물론 이쁘면은 이제 눈길을 하면 더 가는데, 실제 일을 시켜보면은 안 이쁜 여자분들이 일은 더 잘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근데 뭐, 월급은 또 이쁜 여직원들도 올려주고 싶고, 참 그 사람이 이상해요. 자, 물론 이제 이런 멘트로 농담인데 이 강의 영상이 퍼지면은 또 여성단체에서 고발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벌금 내고 말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업주, 저 같은 기업주가 된다면 뽑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토익 몇 점이고 무슨 자격증 있고 뭘 하고 연수하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시키는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 조직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 창의력이 있든지 성실하든지 건면하든지 정직하든지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이런 적합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지금 대학생활을 보낸 거예요. 자, 이런 인성들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요즘 이제 두산에서 시리즈 광고 유명하죠. 그죠? 두산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시리즈 쭉 나오죠. 그죠? 12번째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창의적인 사람의 편이죠. 그 광고 편에서, 자,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 광고에서 이야기를 하죠. 카피가.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광고에서.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창의적인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기업체에서 창의적인 사람을 요구한다고 뭐 인력 공고에 내죠, 그죠? 그런 사람들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 해보셨나요? 실패 많이 해보신 분, 여러분 나이에 한 번 이상, 연예인들은 아니면 대학 재수했던, 고등학교 재수했던, 실패해보신 분 손 한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취업 추천서 써주려고 그랬는데, 없나? 아무도? 뭔 실패? 재수? 오, 재수. 큰 실패지. 그 다음은? 몇 장 만들어갖고 3장밖에 못 팔았어요. 30장 만들어 27장 어땠는데? 지금부터 땡 처리해. 그 다음에 뭔 실패했어요? 그 옆에는? 실패자 옆에 또 실패자가 앉았나? 뭔 실패했는데요? 실패했다며? 네. 재수했어요? 그럼 지금 한양대 지금 강의 듣는 사람들은 연예수도 안 까였어요? 오, 여기는 이쁘니까 안 까이지 당연히. 까일 만한 사람 꽤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 없잖아. 까였지?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전년기념물이네.